퇴사 후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삶은 갑작스럽게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매일같이 회의실에서 보고하고 성과를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이 순간. 이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닌 제2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1세 김성환 씨는 35년간 한 통신사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밀린 책도 읽으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급기야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50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이 프로그램은 김 씨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뭐하러 가나 싶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 씨처럼 은퇴 이후 우울감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역할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역할과 관계가 사라진 은퇴자는 급격히 자기 효능감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58세에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박정혜 씨입니다. 평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퇴직 후 전업주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삐걱댔고 주부로서의 역할도 본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는 그녀는 스스로를 남의 집에서 눈치 보는 사람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찾은 해결책은 건강센터 수영 강사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이전엔 생각도 못한 길이었지만 배워보니 재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동호회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가르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피곤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기다리게 돼요. 은퇴 후 우울감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우울을 방치하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된 은퇴라는 말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63세의 이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곧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총괄했던 경력을 살려 은퇴 후 마케팅으로 다시 일하기라는 콘텐츠를 운영하며 다른 시니어들에게 마케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 3명이던 구독자가 이제는 3만 명을 넘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매일이 바쁘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역할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는 새로운 자격증과 육체활동을 통해, 또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로 전환하며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 끝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입니다. 삶의 중심에 있던 직장이 사라진 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그 공백은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그림자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많은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평생 배운 걸 나눌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나이 든다는 것이 감소가 아닌 전환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건 큰 돈도 거창한 계획도 아닙니다. 단지 내 안에 남아있는 가치를 다시 꺼내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쓰는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퇴사 후 혹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외로움과 우울감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빠져나온 이유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다시 그 첫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찾지 못한 그 해결책, 오늘 이 영상이 그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검색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외로움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뇌와 신체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노화를 말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생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은퇴 후 발생하는 우울감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은퇴 후에 경험하는 우울증은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원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신체적 활동 감소와 직장에서의 자아실현 부족이 결합되어 도파민, 다퍼마인과 세로토닌, 서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겪게 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우리의 동기부여와 기쁨, 보상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직장 내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육체적 활동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들을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경세포의 재생이 촉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우울감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간단한 걷기부터 시작해서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와 같은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계의 활성화로 이어져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이론적으로 일주일에 3-4번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망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결책 중 하나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강화시켜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다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뇌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꾸준히 변화를 겪으며 이는 뇌의 플라스틱성인 EROPLASTICITY를 촉진합니다. 즉 뇌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는 은퇴 후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해보지 않았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의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며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의 MINDFULNESS나 명상, 심리 상담 등은 스트레스 완화와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뇌의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켜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매일 몇 분이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주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은퇴 후 우울증과 외로움의 문제는 단지 심리적 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며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뇌와 마음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충만한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여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화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